저는 군장을 풀어헤쳐도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MRI를 찍는다고 하니 45일 30살 입대 2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유저선님, 제 사연을 재밌게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어느 부대나 적기를 놓치고 입대하는 나이 많은 장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많은 관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 중 가장 많이 나온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석사 박사 등 대학원 가서 학위를 받으면 전문 요원으로 가지 않냐 라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당시 공학계열 석사나 박사를 따면 연구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었으나 전 학사는 공학이었지만 석사를 상경계로 전공을 바꾸는 바람에 석사로는 못 가고 박사를 다시 여러 사정상 공학 전공으로 바꿨으나 당시의 병역법상 학위를 따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30살, 그러니까 만 29세까지라 안 되면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위 취득엔 실패해서 만 29세 11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30살 정도 되면 공익으로 빠지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아무리 연기해도 무조건 30살까지는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 대한민국의 한 가수가 발치를 심하게 해서 면제받은 거를 기점으로 30살보다 많아도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군입대를 기피했다기보다는 제 나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가 부족한 제 문제로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입대를 받아들이고 간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여자친구와는 2말 1초에 헤어졌습니다. 1말 상초도 아니고 2말 1초에 헤어진 거야. 가자마자 헤어진 거야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미혼인 게 함정입니다. 여기 TMI로 솔로는 아닙니다. 선배님 꼭 좋은 결실 이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13개월 만에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짐작하시는 대로 저는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당시 저는 2등병 5개월 차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저희 사령부 본부대는 다들 임무의 특성상 사령부를 비울 수가 없어서 유격과 혹한기가 2박 3일씩 두 조로 나눠서 하고, 당시 행군도 안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안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혹한기를 멀리 안 가고 주둔지 내에서 하는데,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캠핑 가는 마음으로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대인지라 춥긴 춥더군요. 춥지. 추울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게 이제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다 춥기 때문에. 그렇게 2박 3일간의 캠핑 갔던 훈련 마지막 날 물자 정리를 하며 철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막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여느 동기와 같은 20살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도 나르고 이것저것 하다 모래주머니 4개를 한 번에 드는 신 같은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진지공사나 재방공사 때 쓰는 그 모래주머니 알죠? 한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4개를 한꺼번에 든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앞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살이 조금 빠지긴 했으나 30살에 비만 폐급 체력이었는데 모래주머니 4개를 들 때 뭔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군장을 메고 집합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오한이 들며 재채기를 좀 세게 하였고, 그 순간 허리가 찡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실지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저도 좀 나이를 먹고 한 30대 중반 후반에 다가가면서 재채기를 뭔가 딱 할 때 이 허리에 뭔가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뭔가 뼈랑 근육이 약간 헐렁헐렁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군생활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쓰러진 저에게 중대장, 행보관, 고참들이 모였고, 저는 군장을 풀어헤쳐도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즉시 중대장의 차를 타고 의무대로 갔고, 거기엔 군의관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전공도 아닌데 뭘 알겠습니까?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누워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도병원 외진까지 대기기간 이틀을 의무대에서 누워서 보냈습니다. 밥은 고참들이 가져다 주는데 정말 죄송한가 민망함에 힘들더군요. 그 고참들은 가져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짬은 안 되는데 나이는 30살이고 막내인데 뭔가 어른처럼 이렇게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냐. 야 근데 걔 있잖아, 재채기 하다가 허리가 다
외진 갈 때는 그래도 일어나 걸을 수는 있어서 부대 버스를 타고 수도병원에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서 CT를 찍고 군의관의 진찰이 있었는데 저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 상태는 매우 애매해서 심하다고도 덜하다고도 할 수 없어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의학과로 가서 MRI를 찍는다고 하니 지금 예약하면 45일 이후에나 찍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응급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에 행보관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럴 바에 그냥 외박 보내줄 테니까 밖에서 찍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특별 외박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먹고 싶었던 라면 한 사리를 조지고 아버님과 동네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의사도 하는 말이 참 애매한 상태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MRI CD를 가지고 수도병원으로 외진을 나가서 군의관한테 제출하니 일단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군생활을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약밥의 세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 저문은 환자라서 누워서 받고 오전에는 침대에서 TV 보며 우유에 시리얼로 브런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오후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면회를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수도병원은 일과 시간은 무한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원해 있을 때는 여자친구가 잠시 백조였던 시절이라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아까 2말 1초에 헤어졌다고 한 거 보니까 여자친구분이 면회를 왔는데 남자친구가 허리를 크게 다쳤네? 야,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군생활하면서 딱 한 번 그 입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4박 5일 정도. 근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선 점호 자체를 침대 위에서 편하게 받고 두 번째로는 씻을 때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았거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없잖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틀째인가 3일째나 부대 고참들이 왔거든요. 이제 면회 온다고 왔어. 좋으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런 안 봐도 되는데. 그렇게 디스크 내시경 수술을 받고 입원을 50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대전병원으로 후송 2주 있다가 자대 복귀 한 달 후에 다시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한 달간의 파라다이스 생활을 즐기다가 부산병원으로 후송을 갔고 거기서 또 2주 그리고 나서 또 자대 복귀 그리고 또 수도병원 입원. 참고로 꾀병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내시경 수술 후에 차도가 별로 없어서 군의관의 판단으로 그런 루틴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졌다가 아팠다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입원을 하니 군의관이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다른 큰 수술을 해서 아예 뿌리를 뽑고 전역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병원과 자대를 왔다 갔다 하며 전역하라고 하더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미칠 듯이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고민 끝에 그래 통증도 아예 없애고 빨리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불안한 회사도 살리고 부대 민폐도 그만 끼치자 라고 결정을 내렸고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귀한 자대 생활 한 달 부족한 인원 때문에 고생하는 당시 고참, 동기, 후임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몸은 안 좋았지만 야간 근무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중대원들과 잘 지내며 추억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마지막 날 밤 점호 시간 전에 왕고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중대원들 모인 자리에서 작별 연설도 했습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 지는 거다. 몸 건강히 만기 전역하길 바란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들에게 그리 와닿지 않은 소리를 하며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곧 수술을 받아 장장 13개월의 군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상병 1호봉 제대를 하였습니다. 쌀밥 끝까지 먹고 군대 가서 후방 훈련소에서 편한 자대 거기 약밥 생활까지 그리고 이제 막 예비군을 끝낸 친구들을 한 방에 따라잡고 민방위로 제대. 참고로 의병전역은 바로 제2 보충령 민방위라고 해요. 참 어이없고 뭔가 후련하지 못한 군생활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제대한 순간부터 다시 회사를 맡아 사업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과 달라진 저를 발견하긴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된 업무와 기복이 있는 사업가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군대가 참 편했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건 나름 산전수전 다 겪고 군대에 갔고 또 다녀와서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하게 되는 저의 편협한 생각일 겁니다. 전 남들보다 빨리 제대를 하긴 했지만 평생 허리 장애인이 되어 10kg가 넘는 물건도 못 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건강이 최고라는 어른들의 말을 실감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군인 장병 여러분 건강히 제대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허리가 또 안 좋다고 하는 글을 보니까 사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꼭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군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 수고하십시오.